어, 윤준. 윤준은 책을, 이걸 몇 번 읽었나? 저 이제 세 번째, 아니, 세 번이요.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두 번이요. 이번 주에. 오케이. 그리고 한자는 다 외웠어? 네, 문장 쓰기는? 저 세 문단이요. 문장. 소윤. 소윤이 책을 몇 번 읽었어? 두 번이요.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한 번이요. 한자 다 외웠어? 네. 문장 쓰기는? 아니요. 음. 서현이 몇 번 읽었어? 저 총 네 번이요. 네 번.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두 번이요. 오케이. 그다음에 한자 다 외웠어? 한자는 못 외웠어요. 문장 쓰기는? 55문장이요. 음. 시야. 시야는 총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음. 그리고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그러면 한자는 외웠어? 네. 혜윤이 책 왔어? 어? 혜윤이가 안 들어왔나? 오케이. 그다음에 서준이 책 몇 번 읽었어? 두 번이요. 이번 주에 몇 번 읽었어? 이번 주에 못 읽었어요. 한자 다 읽었어? 한자 못 읽었어요. 음. 담비 책 이번 주에 몇 페이지 다 읽었어? 네. 음.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 다 읽었어? 아니요. 음. 오케이. 자, 근현대사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윤준 1번에 뭐죠? 강화도조야? 봐줘줘요. 오케이. 소윤이 2번이 뭐야? 임오군난, 이모군란. 서윤이 3번 뭐야? 합신정변, 네. 시야 4번 뭐야? 봉학동민운동. 동물농민운동. 혜윤이 안 됐고. 서준이 5번 뭐야? 엘리사벤이요. 혜윤이. 담비 6번 뭐야? 어, 고종, 고종. 윤준 7번 뭐야? 선생님, 저 잊어버리셨나요? 가서 봐. 한민이가 왜 없지? 아, 너 지난주에 빠져갖고 이거 지난주 건데 미안해. 한민이, 한민이 7번 뭐야? 통감부요. 네, 통감부. 또 빠진 사람 없죠? 야, 한민이 너 몇 번 읽었어? 저 한 번이요. 지난번에 읽은 건가? 이번 주에 다 읽었어? 저 지난번에. 한자는 다 읽었어? 네, 오케이. 문장 쓰기는? 못했어요. 음.
너 지난번에 휴가 놀러 갔잖아. 그래서 그때 그 명단 적으면서 뺐었나 봐. 아, 그 명단 가지고 쓴다고.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윤준.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뒤 일어난 군대 해산의 반발 운동은 무엇인가? 8번 윤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윤이 8번 뭐야? 정미의병? 네, 정미의병. 서현이 9번. 한일, 한일 병합조약. 음, 시하 10번. 3.1운동, 예, 운동. 서준이 1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네. 담비 12번. 어, 청산리 대첩. 성산리 전투. 한민이 13번. 창씨개명. 그 다음에 이게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윤준 14번. 대한민국 정부. 소윤이 15번. 소윤이 15번. 6.25 전쟁? 네, 이게 좋은데. 서현이 16번. 4.19 혁명. 시하 17번. 박정희, 그다음에 서준이 18번. 유신헌법이요. 담비 19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하민이 20번. 대통령 직선제. 네, 오케이. 자, 음, 지난번에 문제 다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루신이고 아큐 정전. 자, 아큐는 이제 여기 이 아큐 정전에서의 이제 문학적 의미는 아큐는 어, 겉으로 보면 한 인물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큐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늘 지는 인물이죠. 근데 작가가 아큐를 통해 당시 중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사회 전체를.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강한 척하고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버티는 모습을 아큐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중국을 보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한 사람을 비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신 상태를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에서도 좌익, 우익, 우리 신의 혁명, 알죠? 1912년 됐던 신의 혁명, 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는데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또 뭡니까?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사실은 대접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
유명한 정신승리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큐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는 맞고도 내가 더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시당하고도 사실은 내가 이긴 거야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겉으로 보면 웃기지만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자기 기만은 결국 자기 파괴되지 않는가? 정신승리법은 단순히 웃음거리가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병든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시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예, 이렇게 뭐랄까 이걸 뭐랄까 후진성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화려했던 역사를 가진 민족은 그게 더 강해요. 응? 중국이 얼마나 화려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런 뭐랄까요? 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자기 민족의 이런 모습들을 인정을 못 하니까 그 인정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중국이 어쩌면 구조적으로 역설적에도 구조적으로 자기들을 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의 자기 합리화의 하여튼 최고죠. 아큐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 기만의 결국 자기 파괴가 되지 않는가. 정신승리법 단순히 웃음거리가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병든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자, 혁명이 왔어요. 혁명이 왔지만 혁명 속에서도 이제 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의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신개조, 정신개조.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삶의 내용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 공부도 의식이에요.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아. 공부를. 우리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결코 많지가 않아요. 그 의식.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여러분 부모님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거의 직장이 뭐 아침에 뭐 8시부터 출근해갖고 뭐 9시 출근해서 업무를 뭐 9시 반에 시작한다 합시다. 그럼 공무원으로 하면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그러니까 보통 8시간을 해요. 그중에 이제 1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면 7시간, 7시간. 그러니까 7시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7시간이 돼야 돼요, 사실. 방학 때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제 뭐 공부하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자기 스타일의 공부 3시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도가,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면 더 중요한 사람의 의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학교에서 공부 시간이 있고 뭘 해도 내가, 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공부만이 뭐 속된 말로 살 길이다. 이 의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뭐 잔소리 같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독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는 제1번이라 생각해 독서가 제1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가 내 본업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본업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만으로 사회가 바뀌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안에 이제 풍자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웃음을 통해 비판합니다. 아큐의 행동은 우스꽝스럽지만 읽다 보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풍자 문학의 힘입니다. 예. 그러면서 웃게 하면서 동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려. 우리 이제 앞에 그 초등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걸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 같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대단한 그 뭐랄까 자기 통찰이 있는 거죠. 어리지만 그런 친구들이 존경스러운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압구정전은 중국 근대 문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국민성에 대한 자기 비판을 시도했고 문학이 사회를 깨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 각성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소시민 그래. 소시민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지성인, 지식인, 그런 사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공부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 막 20살에 이제 대학을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심하라고, 서울에서는, 눈 감고 코 베어 간다는 둥, 뭐 이러면서 서울에 되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음, 야학을 했지, 야학, 2호선, 그 서울에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은 이제 순환선이라서 뺑뺑 도는데, 구로공단에서 이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저녁에는요, 이게 지하철 저녁 타잖아? 그럼 술 냄새가 진동해, 진동, 진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냄새 진동하는데, 근데 이제 저쪽 칸에 한적한데 곳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응? 뭡니까? 술 취한 두 분이 시비가 붙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진짜 피가 막, 바닥에 피가 막 흘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피하는 거지. 이제 거기 서로 싸우니까. 나도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싸움 구경 재밌잖아.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젊은이가 와갖고 막 말리는 거야. 아저씨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데 이제 이 사람 혼자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새끼 대학생이 뭐 하냐고 지금 빨리 와서 안 말리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부끄러웠어. 부끄럽더라. 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의식이 그래. 주변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약자를 이런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예요. 응? 근데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응? 어디 며칠 전에 내가 한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아요. 중학교 1학년들이 뭐 2명을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때렸나 봐. 근데 애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되면 안 돼요. 말려야죠. 하지 말라 그래야 되죠. 괴롭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연대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성의 그래. 우리도 뭐 중국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각성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을 때 솔직한가? 응? 나는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가? 나는 강자 앞에서 비굴 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지 않는가? 나는 변명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은가? 예. 그죠? 그래서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 한 사회의 정신 상태를 고발한 작품이죠. 어. 우리에게 진짜 용기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스스로가 좀 비겁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희 학교 정쟁 가는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오늘 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학교 정전의 어떤 문학적 의미라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이렇게 나눠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신. 중국 현대문학의 창시자인 그는 중국의 가장 험난한 시대였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민족애와 인간애를 열렬하게 부르짖은 영웅이자 선구자로 꼽힌다. 루신이 1921년 발표한 한 소설은 대중과 평단에 큰 집중을 받는데 바로 소설 아큐 정전이다. 소설은 중국 구사회와 민중이 지닌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치며 중국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름도 성도 없이 그저 아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부잣집 허드렛 일을 하는 날품 파리꾼 아큐는 마을 근처 사당에서 먹고 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문명에다 외모도 볼품없지만 그는 이상한 자존심을 가진 인물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철저히 경멸당하는 상황에서 아큐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경멸한다. 자신만의 승리법을 알기 때문이다. 건달들에게 얻어맞고도 그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망각해버린다. 가끔은 힘이 센 사람들한테 당한 것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풀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큐는 차오신의 집 하녀에게 죽은 데다 들켜 사정없이 얻어맞게 된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아큐는 마을을 떠나버린다. 그때 아큐는 이렇게 독백한다. 다행스럽게도 몽둥이 소리와 함께 사건도 끝난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다. 역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망각이라는 보물이 효과가 있긴 있었다. 아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해 중추절 다음 날이었다. 그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신기하고 새로운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자들은 아큐가 가지고 온 진귀한 물건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그에게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아큐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귀한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캐물었다. 그러자 아큐는 자신이 망복이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순순히 털어놓는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일 때문에 그에게 원한을 살까 두려웠다가 그가 좀도둑이었다는 사실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러던 중 1911년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마을 사람들이 혁명당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본 아큐는 세상을 뒤집어 보자는 마음으로 혁명에 참가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자신이 혁명당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아큐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아큐를 혁명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혁명은 이내 시들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최고 권력자인 차오씨의 집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큐는 용의자로 체포된다. 누가 왜 누명을 씌웠는지도 모른 채 아큐는 취조를 당하고 글을 쓸 줄 몰랐던 아큐는 취조 문서에 붓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아큐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됐다. 그 순간에도 아큐의 자기 합리화식 정신승리법은 작동한다. 누군가가 나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붓을 쥐어본 게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살다 보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제가 루신이라는 작가를 처음 접한 것은요, 대학교 신입생 때였습니다. 당시 그의 책을 읽고 나서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루신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죠. 그래서 중국이 근대화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중국인들을 문학과 글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큐라는 인물은 서양에 의해서 주도되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봉건적 가치관을 가진
중국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당시의 중국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 근대화에 있어서 자기 주체로서의 의식을 확실하게 갖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혼란을 겪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중국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시는 세상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착각하는 얼간이의 모습을 두고 정신승리법이라고 조롱했다. 실제로는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착각을 불러일으켜 자유하고 넘어가는 세태를 꼬집은 것이다. 루신이 꼬집은 것은 20세기 초 중국 사회와 사람들이었지만 아큐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세월이 흘러도 이 작품이 인정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네. 네, 아큐 정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내용 정리하는 거 마치고요. 이제 문학적 의미 모르시는 거 알고요. 당시 중국 사회 정신승리법이죠. 지고도 이겼다. 현실 인정하지 않던 자기 기만의 태도. 아큐는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 비굴 하죠. 강한 척하고 이건 사회를 풍자하는 겁니다. 그죠? 사회 비판이죠. 그래서 혁명이 등장하지만 아큐는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의식과 생각이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제도보다 사람의 의식 변화 중요하다. 풍자와 아이러니입니다. 쭉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 전체 문제점.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실패를 암시하죠. 예.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의 의미가 있는 이유, 자기 기만 사회의 문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소시민이라고 하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공이상 다음 주 우공이상. 자, 이게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 님공, 어른공자, 공길리, 우공이산. 네. 끈기 있게 노력하면 결국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독서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다음 주 설날 이후에 보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고, 안녕.